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10회 모의고사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간다움 케어를 위한 네 가지 원칙인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기를 옳은 방법으로 실천한 경우는 1번 대상자를 위해서 내려다본다. 2번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의 팔을 붙잡는 경우 손가락만으로 잡는다. 4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5번 걸을 수 있어도 낙상의 위험성이 있으니 휠체어를 태워 이동한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네, 인간다움 케어, 휴머니티드 케어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의 팔을 붙잡는 그 접촉, 스킨십 접촉을 하실 때는 손가락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손가락에 그 엄지, 특히 엄지 이 손가락이 들어가는 경우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의 이게 연행 같은 잡혀간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접촉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듣고 있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듣고 있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서 있는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보조해서 걷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 노인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세대 간의 갈등 유지, 2번 노인의 의존성 강화, 3번 노인복지 정책 축소, 4번 사회와 가족의 협력, 5번 국가나 사회만의 전적 지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갈등은 조절하셔야 되고 노인의 의존성 강화보다는 개인적 대처가 필요하고요. 노인복지 정책은 강화, 공적 부양,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만의 전적 지원이 아니죠.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3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1번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3번 학대노인 전용 쉼터, 4번 노인 공동생활가정, 5번 양로시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노인학대 상담 교육, 그쵸. 예, 이렇게 나오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자리 지원 기관은 말 그대로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죠. 학대노인 전용 쉼터는 노인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담 기관이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자,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해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죠. 4번,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천식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2세 남자는 대상자이다. 2번, 위암으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인 70세 남자는 대상자이다. 3번 지주막하 출혈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여자는 대상자이다. 4번 요실금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56세 여자는 대상자이다. 5번 노인성 난청이 있으나 신체 활동이 가능한 74세 남자는 대상자이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지주막하 출혈. 네, 우리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으로 신체 활동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자유하지만 장기형 등급자가 해당이 되죠. 이 안에 뇌혈관성 질환 안에 지주막하 출혈, 대뇌출혈 이런 용어가 의학 용어가 진단 용어가 등장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켰죠. 요렇게 요렇게. 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65세 미만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이어야 되는데 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입원 중이라면 네,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이와 질환은 조건이 맞지만 병원이라는 말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하라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되는데 요실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 되셨으니 난청도 상관은 없어요. 질환에 들어가나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 아니요, 가능하지 않으셔야 되죠. 세 가지의 교집합의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네, 맞는 조건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네, 보험제도죠. 보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2번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 일반의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5번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죠. 급여 대상자 중에 재가 급여를 이용하시면 15%.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그때 20%. 자, 3번 같은 경우에 일반의 경우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이 면제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6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한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통증간호, 2번 외출시동행, 3번 이동도움, 4번 말법 및 격려, 5번 입욕시 이동보조.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간호처치 서비스 및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단독이나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외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번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말법가 상담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관찰자, 4번 옹호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4번 옹호자입니다. 네, 입장에서 편들어줍니다. 소외되거나 이렇게 학대를 당하거나 예전에는 입장에서 편들어준다만 문장이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어요. 요즘에는 이거보다 위에 소외, 학대 이런 문장을 더 많이 출제를 해요. 네, 정답은 둘 다 옹호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법과 상담자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네, 문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항상 단어로 정리를 하거든요. 의사소통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보 전달자는요? 정보가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정보나 전달 글자가 들어갈 거고요. 정보나 전달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보고 들어가셔도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 관찰자, 관찰이 들어가죠? 관찰 없는데요. 그렇다면 변화, 예, 어떤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투약 여부나 질병의 변화, 증상의 변화 이런 내용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동기 유발자는 예,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시면 동기 유발자가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풀어가시는 것이 사실 정말 시험에 완벽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정답이 중요한 건 시험장밖에 없어요. 예, 항상 시험장 가기 전까지 모든 문제집이나 유튜브나 뭐든지 간에 오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답풀이를 했죠. 네. 자, 다음이요.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노인과 보호자의 고충을 표현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노인이 불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1번.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2번.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이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그 방법과 절차도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내용은 5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시설윤리 강령이죠. 항상 이 문제는 네, 10회차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같은 표로 항상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입소 전부터 퇴소 단계까지 예, 윤리 강령만 15개가 있고 이 윤리 강령을 대표하는 네, 개념의 빨간색의 단어들이 있고 또 그 내용과 윤리 강령과 관련돼서 지키지 못한 문제 사례들을 나타내는 초록색의 단어들이 있고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올지는 저는 예측할 수 없고 기존에 나왔던 유형을 보자면 15개, 15개니까 15개겠지 아니요 여기에다가 초록색 글씨까지 더하면 한 23, 4개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유 이거 하나 풀려고 예, 괜찮습니다. 포기하셔도 돼요. 네, 저는 아닌 건 가차없이 내려놓습니다. 왜냐면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해봤는데 안 되면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예, 한 파트 정도는 뭐 한 문제 안 틀렸다고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병나세요. 그렇게 만점을 향해서 완벽하게 가시다가는 예, 그러나 뭐는 좀 필요하냐면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됐을 때 내려놓으면 아주 후회도 없이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1회차부터 10회까지 제 해설을 계속 보신 분이라면 이제 많이 안 보셔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 학습하는 게 저는 제일 학습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우리 선생님들 직접 읽어서 본인의 예, 기억 속에 담아가시기를 바라고 네,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노인학대 유형 중 6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2번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3번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한다. 4번 노인의 말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5번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6이니까요. 시설에 입소하고 연락을 두절하면 가끔 방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시설에 입소하고 연락을 두절하면 6위에 해당합니까? 시설도 무료 봉사 시설이 아니거든요. 입소할 때 분명히 일정 시간에 어떤 입소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강제 퇴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까지 맞닿았을 때는 정말 이거는 길에 벌어지는 거와 같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아, 그래서 이 개념이 6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방임에 해당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적 학대,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 5번은 어딜까요? 네,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0번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인 의료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보호 업무와 관련한 법, 제도적 정책 수립 2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증언 진술 3번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4번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5번 후견인의 지정 정답은 2번이죠. 네, 의료기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의학적인 증언 진술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자, 1번은 어딜까요? 보건복지부 역할입니다. 자, 3번은요? 예, 사법경찰의 역할입니다. 4번은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5번은요? 법률기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유관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만 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어딜까? 라고 해서 정확하게 오답에 대한 해설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대상자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번 산업안전보건법, 3번 성폭력방지법, 4번 국민건강보험법, 5번 근로기준법.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장기화 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들의 네, 법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12번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음란 출판물을 보여주는 행위, 2번 신체 일부를 잡아당기는 행위,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하는 행위, 4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행위, 5번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행위. 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행위죠. 3번 같은 경우에 언어, 4번도 언어, 5번도 육체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13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 윤리는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평가,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1번 협력하는 태도, 2번 자기계발을 하려는 태도, 3번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 4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죠. 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셔서 학습도 하셔야 되고 또 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네, 지도받은 내용, 예, 자가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자기 개발의 태도에 해당됩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보호자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가족으로부터 팁을 받는다. 5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의 결정 우선시 해주셔야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아닌 네,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 네, 이런 걸 해주셔야 되고요. 팁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대상자 아들이 어머니가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워서 이동 경비가 필요한데 구입할 돈이 없어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자 1번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2번 지인이 운영하는 복지연구점을 알선한다.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4번 이동 변기 대신 침상 변기를 구매해 준다. 5번 못 들은 척 넘어간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대상자가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해요. 네, 그러나 유인이나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네, 윤리 원칙에 어긋났고 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정확히 알고 대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6번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 2번 손상 부위 물리치료, 3번 손상 부위 온열 치료, 4번 손상 부위 냉찜질, 5번 손상 부위 내리기.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어떤 손상된 세포에 대사 과정을 늦춰서 추가적인 손상이라든지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이 냉찜질이죠. 네, 1번, 2번, 3번은 다 급성기 이후에 해당하는 치료법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줘서 부종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 내리기가 아니라 손상 부위를 좀 올려주셔야 되겠죠. 47번 오매 걸린 대상자의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온벌레들이 가장 활동적인 낮에 약을 바른다. 2번 심한 가래염증은 참아도 된다. 3번 감염력이 약해서 전염되지 않는다. 4번 내이 침구류는 세탁 후 바로 사용한다. 5번 세탁이 어려운 것은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세탁이 어려운 거 다리미로. 그렇죠. 자, 1번 같은 경우 온벌레가 가장 활동적인 게 언제입니까? 밤이죠. 야행성이잖아요. 밤에 약을 발라주셔야 되고, 심한 가려움은 알레르기와 혼동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거 좋습니다. 감염력 매우 강합니다. 네,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이 쉽게 걸리지 않는다. 2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은 동반되지 않는다. 3번 초기 진단이 매우 쉽다. 4번 경과가 길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5번 증상이 뚜렷하여 정상 노화와 구분이 쉽다. 정답은 4번이죠. 네, 경과가 길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자, 1번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죠. 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간 기능이 향상된다. 2번 당뇨성이 증가한다. 3번 쓴맛과 신맛이 둔해진다. 4번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찬다. 5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 간 기능이 저하되고요. 당뇨성도 저하가 됩니다.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죠. 증가가 되죠. 네, 5번 같은 경우 지방 흡수력은 떨어집니다. 자, 소화기계에서 증가되는 건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쓴맛과 신맛.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 굉장히 빨리 풀려요. 네, 그 노하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특성 다 보고요. 20번 갑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2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3번 정맥의 약화로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4번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5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도 혈압의 변화는 없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맥의 약화로 항문에 찌질이 생긴다. 맞죠?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심장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심장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집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데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일반 상식과 완전 반대로 가죠. 예, 그래서 여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자,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2번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낀다. 3번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증가한다. 4번 골격이 커지고 강해진다. 5번 하악골이 튼튼해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끼죠. 근긴장도 저하돼요. 예, 운동 능력도 감소되고요. 골격이 작아집니다. 하악골의 세약으로 치아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자,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빠른 상처 회복, 2번 수분 함유량 증가, 3번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 감소, 4번 발톱이나 손톱의 두께 감소, 5번 멜라닌 생성세포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 떨어지죠. 자,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요. 수분의 함유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건조해지시잖아요. 발톱이나 손톱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멜라닌 생성세포가 소실됩니다. 자, 신체 각 부분의 계통에 항상 변화로 묻는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면 4개, 적게 나와도 2개 이상은 항상 나와요. 파트가 많기 때문에 심리정신계 파트는 빼고 딱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9개 파트에서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쭉 계속 읽다 보면 네, 이렇게 증가되는 표현만 따로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런 걸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 그냥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중요 맥을 좀 뽑아내는 것도 학습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증가되는 표현들을 따로 분류해서 제가 써놨어요. 이 표현은 저는 암기, 이렇게 필수 암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아니 파란색은 조금 헷갈리는 거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두꺼워져요. 아니, 그럼 근육이 두꺼워지면 탄력성 힘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표준교재의 의학적인 건 다릅니다. 그래서 탄력성 거꾸로 떨어져요. 늘 바람 빠진 풍선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념 설명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선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럼 아까 같은 문제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제자 선생님들한테는 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3번. 우울증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규칙적인 운동, 2번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3번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 4번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5번 규칙적인 식사. 정답은 4번이죠. 네,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 발생합니다. 나머지 1, 2, 3, 5번은 전부 다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4번. 녹내장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뿌옇게 혼탁한 각막, 2번 불빛 주변에 무지개가 보임, 3번 동공의 백색 혼탁, 4번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5번 통증 없는 시력 감퇴.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백내장이고, 네, 자, 뿌옇다고 해서 백내장이 답을 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둘 다 뿌옇고 흐려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백내장은 동공, 수정체의 손상이니까 수정체가 동공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공이 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내장이에요. 그런데 각막이 혼탁하고 뿌얘진다. 이렇게 된다면 녹내장입니다. 정답 1번이죠. 25번. 욕창의 단계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단계 뼈와 근육까지 개사가 진행된다. 2단계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3단계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인다. 4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개사 조직이 발생한다. 5번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1, 2, 3, 4단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5단계를 어떻게 넣을 수가 없었어요. 오지선이라. 네. 자, 그러면 일단은 2번은 정답이 맞고요. 물집, 수포, 그쵸. 왜 2 했을까요? 욕창 2단계, 화상, 이도 화상. 예, 우리 표준교재 나오진 않지만 동상, 이도 동상도 물집 잡힙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공통적으로 피부에 손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집, 수포는 2,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뼈와 근육까지 개사가 진행되면 4단계.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면 1단계.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여도 1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개사 조직이 발생한다면 3단계 해당이 되는 단계별 증상입니다. 자, 26번. 폐결핵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할 때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하게 한다. 2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는다. 3번 증상이 호전되면 약의 복용은 중단하게 한다. 4번 감염성이 있으므로 혈액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한다. 5번 항결핵제는 부작용이 없으므로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결핵약이 굉장히 독하고 독한 약을 짧아야 6개월, 그죠? 길면 1년 이상을 먹기 때문에 그 독한 약을 먹다가 간이 해독작용에 의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입을 소매로 가리고 하게 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시면 안 되고 처방받은 기간 동안은 꾸준히 잘 복용하시는 것이 폐결핵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죠. 네,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 감염성이 있으므로 흉부방사선 촬영 검진, 가래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주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가 아니죠. 흉부방사선 가래 검사. 그다음에 항결핵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관찰하셔서 발견이 되면 약물을 즉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오래 먹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 관찰은 훨씬 더 중요도가 있습니다.
자, 27번 대상포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려움이 발생하는 부위는 긁어도 된다. 2번 예방접종은 도움이 안 된다. 3번 통증 부위의 온찜질을 시행한다. 4번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 5번 항생제 치료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대상포진 수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죠. 네, 바이러스는 가장 좋은 게 휴식과 안정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1번 가려워서 긁으시면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긁지 않으셔야 되고 2번 같이 대상포진의 백신,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시행해 주셔야 되고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로 치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28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둔다. 2번 목욕과 마사지를 제공한다. 3번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4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5번 밤에는 창문을 닫고 불을 켜둔다. 정답은 1번이죠. 네, 진압력 유지 방법으로. 자, 2번 같은 경우는 신체 통합성 유지고요. 3번은 개인의 정체성 유지. 네, 4번은 초조의 관리. 네, 5번은요,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29번 할랭질환인 저체온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누런 회색으로 변한다. 2번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3번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4번 젖은 옷은 입고 있는다. 5번 의식이 있으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저체온증 의식이 있을 때는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 열량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동상이 증상이고요. 예, 저체온증일 땐 시원한 음료가 아니라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따뜻한 장소로 옮겨주셔야 되고요.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로 감싸주는 거 좋습니다. 젖은 옷은 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30번 노인이 고지혈증약, 혈압약,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1번 커피, 2번 시금치, 3번 자몽 주스, 4번 홍삼, 5번 유제품. 정답은 3번 자몽 주스입니다. 네, 1번, 4번, 5번도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섭취 전에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표준계제 나와 있고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이 있는 분이 아마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금치를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또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을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디프테리아는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과거의 수두를 알았다면 대상포진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 3번 인플루엔자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4번 100일에는 매년 3회 접종한다. 5번 파상풍은 10년마다 접종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파상풍 10년마다 접종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10년마다 하죠? 디프테리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하고 그다음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을 해요. 예, 이거는 딱 65세 이상에서 접종해야 되는 접종명, 연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1번 같은 경우에 10년. 예, 수두를 알았다면 네, 세포성 면역을 접종을 권장하고 있죠. 인플루엔자는 네, 아까 했죠. 매년 100일에는 1차 접종만 하면 10년마다 접종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표준 교재가 좀 헷갈리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100일에 가르쳐져 있다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네, 그것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32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후 원칙에 맞게 기록한 경우는 1번 아침 식사를 평소보다 적게 하심. 2번 최근에 다녀간 자녀 이야기를 했음. 3번 오전에 책을 많이 읽었음.
4번 오랜만에 산책을 다녀옴. 5번 오후 2시에 스트레칭을 30분 동안 실시함.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애매한 표현, 적게, 1번에 적게, 얼마큼인지 모르죠. 2번 최근, 그것도 모르겠어요. 3번에 많이, 아예 그것도 모르겠어요. 4번에 오랜만에, 예, 모르겠습니다. 이런 애매한 표현은 피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라는 반드시 숫자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딱 보기 5개를 보시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에 있을까만 찾아보셔도 아마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33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대상자가 머리를 감지 않으려고 한다. 2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로만 목욕을 하려고 한다. 3번 대상자 팔에 있는 심한 타박상을 보았다. 4번 대상자가 식사를 급하게 하려고 한다. 5번 대상자가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려고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 보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출제했던 의도는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 또는 발생한 상황 또 뭐 업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업무와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응대하실 수 있는 내용들 많잖아요. 머리를 감지 않으려고 한다.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이런 걸 좀 찾아보셔야 되고 또 뜨거운 물로 그것도 안 되는 이유 이런 걸 잘 설득해 주셔야 되고 타박상 같은 경우는 이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쵸? 급하게 하려는 거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5번은요. 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연구 선생님들이 법적으로도 이렇게 절차를 얘기하시면서 응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3번은 뭘 어떻게 응대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심각하고, 이건 좀 급하고, 나 혼자 해결하기 좀 어렵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시험 문제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좋은 문제고요. 예, 다음 갈게요.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번 사람들과 떨어진 채 고립을 선택한다. 2번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길 바란다. 3번 마지막 정리에 시간을 갖는다. 4번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 5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연장되길 바라는 타협점이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울 단계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용 단계, 4번은 분노 단계, 5번은요, 부정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자, 35번,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후천성 면역결핍 대상자, 2번 치매 대상자, 3번 만성 간경화 환자, 4번 말기 암 대상자, 5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입원형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입원형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말기암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3번, 네, 5번, 네, 이런 분들은 예,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10회차 이론 35문항을 풀어봤어요. 네, 너울쌤은 또 준비해서 이제 한 회차 남아있거든요. 네, 10회차 실기, 예, 그 준비해서 해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시고 열심히 합격을 향해 달려가셔서 네,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네, 합격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